경제 따라 동의보감, 오늘은요 압도적인 주제입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호소하는 고통, 그 통증을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식도염은 항상 역류합니다. 내려가는 건 식도염이 아니에요. 위에서 거슬러 올라와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환자들한테 어디가 앉아있어요? 그 역류, 식도염이군요. 모든 식도염 앞에 타이틀은 역류성입니다. 뭐가 역류하죠? 위산이 역류합니다. 그리고 위산이 올라오기 전 단계가 있어요. 가스, 에어가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트림이에요. 그것도 역시 식도염이에요. 더 심해지면 신물, 더 심해지면 쓴물. 이 쓴물은 담즙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피곤하면 쓴물이 올라오고, 입이 쓰다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담즙이 올라오는 식도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식도염은 역류합니다. 건강 최고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는요 위장이 4개입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가 풀을 먹고 여물을 먹고 늘 입을 되새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건 바로 되새김질한다, 식도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입에서 저작 운동을 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식도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위장에 들어가서 믹서기처럼 거기서 작은 알갱이 음식 영양물질로 바뀌고 있는데, 누우면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오죠. 그래서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3시간 전부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야 식도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식도염은 한의학에서 위완통이라 그래요. 위완통. 식도는 길게 굴뚝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위완통이 바로 식도염이다. 또 다른 말로 열격, 반위, 이런 말을 해요. 식도는 어떻게 보면 서양의학의 표현이고, 식도, 우리는 한의학에서 위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의 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도염은 원인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과식에서 오는 게 많아요. 많이 먹어서 위산도 많이 분비가 돼.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해. 과음. 술 먹고 오바이트 하는 것도 일종의 식도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성 식도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술 먹고 오바이트 합니다. 오바이트 하고 또 술을 먹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아무튼 과식, 과음, 야식. 여러분, 오늘의 식도염의 하이라이트는 야식 되겠습니다. 밤에 먹는 치킨은 왜 이렇게 맛있죠? 밤에 좀 늦게 들어갑니다. 그때 꼭 반건 오징어가 생각납니다. 그걸 먹겠다 그러면 꼭 이 밤중에 먹으래. 그럼 내가 언제 먹냐? 아침에 먹냐? 낮에 먹냐? 밤이 아니면 언제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먹고 식도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아내 말이 맞습니다. 밤에 먹지 마십시오. 야식을 하게 되면 먹고 눕잖아요? 그 식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식이 식도염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저 역류성 식도염이래요, 이렇게 와요. 그럼 내가 물어봅니다. 야식을 합니까? 주무시기 전에 3시간 전에 뭐 먹습니까? 아니요, 전 안 먹어요. 근데 식도염이 있대. 그분은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나는 과식도 안 하고 야식도 안 해, 술도 안 먹어. 근데 식도염이 있어. 그분은 신경성 위염에서 오는 식도염이에요. 근데 위염이 2종류가 있어요.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경성이 있어요. 바로 이 신경성이 스트레스성 위염이에요. 식도염도 2종류가 있어요. 근만성 위염에서 온 식도염, 스트레스성 위염에서 온 식도염. 그러니까 식도염은 절반은 위염에서 오고 절반은 스트레스성 위염에서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은 식도염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식도염 증상을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물과 트림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가스가 올라오는 건 트림이고, 위산이 올라오는 건 신물이다. 그 다음에 쓴물이 올라오는 건 담즙이다. 그 다음에 목이 아프거나 가슴이 아파요. 흉통. 여기 목이 아프면 식도가 여기 있으니까 한 25cm 되거든요.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나 심장병인가? 아니에요. 식도염이에요. 심장병이 아픈 거랑 위장이나 식도 때문에 아픈 거 좀 다릅니다. 일단 가슴이나 목이 아픕니다. 속쓰림. 이건 이제 위장이 속이 쓰린 거죠. 속이 쓰린 건 위산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래서 위벽을 헐게 만들어요. 그게 속쓰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궤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위궤양과 식도염이 같이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과 구토. 구역과 구토가 간이 안 좋아서 오는 구역과 구토도 있는데, 술 많이 먹으면 그게 급성 위염이에요. 그래서 토하게 됩니다. 토하고 나면 좀 속이 후련하죠. 그래서 구역질이나 구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도염 증상은 이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위염 증상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명치가 아파요. 그럼 위염이에요. 명치 아픈 거. 심장병 아니에요. 명치 아픈 거 위염이에요. 그 다음에 체하는 거. 나 먹음들 더부룩하고 체. 네,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팽만. 배가 더부룩한 것도 위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식도염이 이제 왜 걸리는 줄 알았어요? 위염이 먼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식도염이 옵니다. 자, 그러면 식도염을 고쳐야죠. 식도염을 고치기 위해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준비해왔습니다. 자, 저를 따라가시죠. 네, 경제의 뚜껑 시간입니다. 식도염에 대한 비법을 여기서 찾게 됩니다. 저는 바로 공개합니다. 막 뜸들이고 보면 짜증이 나. 60초의 공개 아닙니다. 저는 바로 공개합니다. 3, 2, 1, 자!
네, 먼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코너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진짜 바로 들어갑니다. 3, 2, 1. 식도염에 대한 비법입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마예요, 마. 산약. 산의 약이야. 산의 약초가 얼마나 많은데 마를 산약이라 그랬어요. 진짜 좋다는 얘기예요. 다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 거예요. 마입니다. 마 원물을 보셨습니다. 그럼 마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원물을 씹어 먹나요? 그럴 리가 없죠. 마는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짜잔. 마는 이렇게 갈아 드셔야 됩니다. 왜 마를 갈아서 먹을까요? 이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먹을 거야? 이거 어떻게 먹을 거야? 마는 갈아서 먹을 때가 가장 흡수도자. 이게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 먹고 체했다는 사람 봤습니까? 오히려 체했을 때 마 먹고 내려갔다는 사람은 있어요. 마는 일단 위장약의 넘버원입니다. 너무 먹기가 편해요. 끓여 먹지 않습니다. 생걸 갈아서 먹는 게 마의 특징입니다. 끓이면 마의 약효가 확 줄어듭니다. 먹으나 마나요. 마는 구워 먹는 것까진 괜찮아요. 마를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가지고 구워 먹는 것까진 괜찮지만 끓여 먹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마는 이렇게 갈아서 먹는 게 좋습니다. 단 이제 한의원에서 산약이라고 해서 약재로 쓰이는 또 마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굵지 않아요. 가는 건 그건 끓여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원래 그렇게 끓이는 약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으로서의 마는 갈아서 먹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좀 듬성듬성 썰어서 구워서 먹는 것까지 괜찮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건강 최고입니다. 마는요, 한의학에서 산약이라 그래요. 얼마나 좋으면 산에서 약이라 그랬어요? 산에 있는 게 다 약인데 대단한 거예요. 이 이름 자체에서 마의 효능을 알 수 있어요. 무난하다는 얘기도 되고 어디든 쓰인다는 얘기가 돼요. 산에서 나는 장어라는 별명 갖고 장어가 산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마 갈면 끈적끈적하고 나오죠. 그게 뮤신이에요, 뮤신. 이 뮤신이야말로 자연에서 온 진액이라 그래요. 힘이 빠지면 진 빠져. 진액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 진액이 바로 뮤신입니다. 그 뮤신이야말로 자양강장제도 되고 여성들 피부에도 좋고 우리가 촉촉하지 좋지 않겠습니까? 그 끈적끈적한 점액체, 이 뮤신의 보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한 게 들어가면 어떨까? 위가 막 헐었어. 위 벽을 보호하지 않을까요? 마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궁합. 요게 또 한의학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닭고기하고 마가 들어가면 2배 이상 효과가 좋아요. 또 생각난다. 닭고기는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미역국에 닭고기가 들어가도 맛있고 라면에 닭고기가 들어가도 맛있고 우동에 닭고기가 들어가도 맛있어요. 그렇게 딱 만든 거 위에 마를 한두 숟갈 얹어서 먹어요. 네, 그렇게 먹으면 정말 효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닭고기하고 마의 궁합이 아주 좋다는 거. 정력 증진에 좋고 여름에 원기 회복에 좋아요. 오리고기는 로스구이로도 많이 먹죠. 오리탕으로도 먹고 오리와 마도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마를 먹으면 양기가 상승하고 신장 기능이 좋아서 오리탕에 마를 얹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소변은 자주 보러 갑니다. 이뇨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데도 마가 좋다. 그래서 닭하고 마 궁합 좋고요, 오리하고 마 궁합 좋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는 어떻게 먹어야죠? 날것으로 드셔야 됩니다. 한약재로 쓰는 마 산약은 끓여 먹는 게 맞지만 우리가 식품으로 쓰는 마는 날것으로 갈아서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꼬치구이처럼 듬성듬성 구워 먹겠다. 그것도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끓여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동의보감에 있는 마의 효능을 정리해봤습니다. 건비, 비위 기능,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폐, 폐를 좋아지게. 마의 또 다른 비밀은 폐를 촉촉하게 윤기가 나게 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피부가 제2의 폐예요. 그래서 피부가 촉촉해지는 건 폐에도 좋고 폐가 촉촉하면 또 피부가 촉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윤조약이라 그럽니다. 윤조약. 건조한 걸 윤기 나게 한다. 윤조약이 폐에다 좋아요. 항상 기침하면 촉촉한 기침 들어봤어요? 다 마른 기침이라 그러잖아요. 건조하다니까. 건조하면 기침을 하는 거예요. 촉촉하면 기침을 안 합니다.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촉촉한 것이 폐에 좋아요. 마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비위 기능, 건비, 비위 기능을 건강하게도 하지만 보폐, 폐를 보호하는 약으로도 마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신, 신장을 견고하게 만들고요. 익정, 정력을 더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 이거 참 좋죠. 그 다음에 안심, 강지, 심장을 안심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강지, 뜻을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가 전반적으로 다 원기 회복하는 데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식도염에 좋습니다. 원기 회복에 좋습니다. 경제 따라 동의보감, 식도염에 마가 좋습니다.